제천 청풍교의 안전성 논란에도 충청북도는 보수 후 재활용하겠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보행용 교량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는 곧장 반발했습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업무가 중단됐던 충북경실련이 재창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과 시민단체는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창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관광 콘셉트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향후 10년간 지역 관광의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던 단양군이 올해 육상팀을 창단하고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유망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단양을 중장거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충청북도는 지난주 제천 청풍교의 정밀안전 진단 결과 종합 D등급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안전성 우려로 보수 후 재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충청북도는 보행용 교량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보수 보강을 통해 관광 자원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의 핵심 사업인 제천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과 관련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종합 D등급. 이후 곳곳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지만 충청북도는 일주일 만에 보수 후 재활용하겠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 등으로 인해 종합 D등급이 나왔지만 안전성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중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상태평가 이런 이 육안으로 나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보수 보강입니다. 보수 보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9억 6천만 원. 충북도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예정인데 그러면 C등급이나 높게는 B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만약 합격점을 받으면 추가로 20억 원을 투입해 이른바 브릿지 가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비하고 그리고 구조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그 가용 하중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시공비, 그래서 식물 식재나 그 포토존이나 걷기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단체는 곧장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애초에 D등급을 받은 다리는 보수를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철거하기로 했던 거를 뭐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면 도지사가 본인의 치적을 또 하나 쌓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합 D등급을 받은 청풍교의 업사이클링 사업 강행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새 청사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인 청주시가 기존 부지에 남아있던 나무를 지난 주말 사이 모두 베어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모두 옮겨 심지 않고 잘라버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청 새청사 건립 공사 현장. 잘려나간 나무들이 뭉텅이로 쌓여 있습니다. 펜스박 인근 버스 정류장 앞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수북하게 모여 있고 밑동을 보면 날카롭게 베어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수령 20년 넘은 것처럼 보이는 굵은 나무도 눈에 띕니다. 청주시가 지난 주말 사이 신청사 공사 과정에서 남아있던 나무를 베어낸 겁니다. 산소 공급하는 아주 최대 적지인데 신청사 짓는다고 이렇게 나무를 전부 그냥 변해서 이게 특히 시내버스 타는 그 시민들이 그늘도 되고 쉬는 공간도 되는데 환경단체는 또한 탄소 중립을 외치는 청주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데가 뭐 2m, 3m까지 파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옆으로 잠깐 이식하던가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곳으로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청주시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활착률이 떨어지고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은 나무 100여 그루만 건드렸다는 겁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 30그루는 옥화유양림과 동부원, 초정치유마을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발굴 허가를 받아서 지금 발굴 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경이 있는 상태로는 발굴이 어려워서. 이식과 벌목, 처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천만 원. 오래된 나무를 한순간에 잘라낸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인근인 진천군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진천군은 천안 방면 34번 국도 구수 삼거리 일대를 통제하고 현장에서 우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사고 현장에 특수구조대와 항공대 등 14명을 투입해 구조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면서 10여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5년 전 성희롱 사건으로 업무가 중단됐던 충북경실련이 재창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예고하자 상당수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총회를 사흘 앞두고도 재창립 승인에 필요한 임원 구성안 등이 중앙경실련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경실련이 해산 위기에 놓였던 건 지난 2020년. 여성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임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후 충북경실련은 사고집으로 지정되며 모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5년 만에 재창립을 준비해온 준비위원회가 오는 28일 총회를 예고하며 조직 재건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경실련의 전 임원진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립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당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이번 재창립 과정에 또다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재창립 준비위나 발기인들의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은 좀 빠져주십사.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서 해야지만 그분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이 지역의 시민단체로서의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재창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 정치적 중립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경실련의 재창립 승인이 나더라도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재창립 준비위는 성희롱 사건의 직접적 관계자는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정당과 관련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정대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설득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편 충북경실련 재창립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임원 구성안을 중앙경실련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경실련은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창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의 관광 약점은 차별화된 컨텐츠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주시가 앞으로 10년간 지역 관광의 로드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북 방문객 2명 가운데 1명은 청주를 찾습니다. 특히 축제와 나들이 시즌인 4, 5월과 10월, 11월의 방문객은 최근 3년간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3년 청주 지역 11개 주요 관광시설의 평균 방문객 수는 18만여 명으로 도내에서는 단양과 제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주시는 정부와 충청북도 지정 법정 관광지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10개년 관광정책 수립에 나선 이유입니다. 충청북도에 23개 법정 지정 관광지가 있고요. 청주시는 지금 전무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립된 제8차 충북권 권역관광개발계획에 청주시 관광지를 포함시키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10개년 관광정책에는 차별화된 관광 콘셉트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낙후된 지역 개발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약수와 행궁이 유명한 초정에는 미디어 전시장과 태교랜드,
치유 마을을 결합한 웰리스 지구가 들어서고 도심 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명암 관광단지도 조성됩니다. 동부원이 위치한 미원 지역은 산림치유 복지지구로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센터 오송 오스코 인근은 청주 마이스 관광특구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꿀잼 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관광도 우리 꿀잼 도시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교통패스와 같은 관광 투어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광 개발과 관리를 이뤄나갈 청주 관광공단 설립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던 단양군이 올해 육상팀을 창단하며 심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유망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중장거리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속도를 맞춰 트랙 위를 달립니다. 몸풀기만 기본 10바퀴, 훈련 강도에 따라 많게는 50바퀴까지 25km를 달리는 동안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올해 군민들의 기대와 염원 속에 창단한 단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입니다. 뭔가 오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야겠다. 이런 목적과 목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20년 탁구팀 해단 후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었던 단양군. 해마다 양성하는 초중고 육상 유망주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육상팀이 탄생했습니다. 실업팀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육상 종목을 정해가지고 그 유망주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중거리 선수로 영입한 김용수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 대만 오픈 육상 1500m 1위에 오를 만큼 손에 꼽는 실력자입니다. 매년 자신의 기록을 넘는 게 목표인 만큼 올해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상 다짐이자 목표였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기록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17년간 단양고 육상부를 지도해온 안성영 초대 감독은 유능한 선수들과 함께 단양군 육상팀을 중장거리 강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중장거리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장거리에 케냐가 있듯이 중장거리 하면 단양이라는 그런 팀으로 강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단양군 육상팀은 오는 5월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와 10월 전국체전을 목표로 맹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양군청 육상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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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옥천 대청호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용도 변경 불허를 촉구했습니다. 충북환경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쓰레기와 녹조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많은 대청호 일대에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농약과 제초제 사용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대에 27개 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오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용도 변경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새학기부터 학생 마음건강 119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진 인성시민과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는 학생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고 전문가 도움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개 협력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생 마음건강 119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과 도내 체육교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체육 수업 내실화를 위한 개정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건강 체력 교실 운영과 충북형 몸활동 운영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또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주시는 목면공원 화장로 10기 중 2기를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화장로는 내부 연료와 공기량 등을 사물 인터넷 기술로 조정해 화장 연소 시간을 기존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하고 연료 소모량도 30%가량 감소시킵니다. 청주시는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청주시청 양궁팀 김우진 선수가 대한체육회 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우진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3관왕을 기록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습니다. 월악산 세계 탐방로가 다음 달 4일부터 2달간 통제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전체 24개 탐방로 중 3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지릅제에서 마패봉, 하늘제에서 만수봉 3거리, 마패봉 3거리에서 하늘제까지 총 16.8km입니다. 진천구는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리더십 부문 최우수, 지역혁신 부문 우수의 이름을 올려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발표한 것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공표한 지역경제 통계 등을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